반갑습니다. 한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입사원의 전략과 전술, 부제로 신입으로서 가져야 할 7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룹사 및 일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체 운영 및 경영관리 컨설팅 쪽으로 약 15년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입으로서 처음 들어가서 회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자세와 일을 하는데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천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부터 신입으로서 가져야 할 7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의 승부입니다. 두 번째, 미리 준비하라. 세 번째,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번째, 인사의 중요성. 다섯 번째, 전략과 전술을 가져라. 여섯 번째, 식사를 같이 해라. 일곱 번째, 보고서는 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총 7가지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의 승부.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은 바로 금입니다. 시간은 나와 상사 및 회사 거래처를 과연 약속입니다. 내가 시간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과의 승부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는 업무를 지배한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토대로 되는 부분인데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챙기고 내가 어떻게 어느 시간까지 끝내는지에 따라서 업무 역시도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지시한 모든 일은 주어진 시간에 목숨을 걸고 끝낸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지만 내가 이 회사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과 거기에 따른 상사 및 사장이 자신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상사가 지시한 일, 대표가 지시한 일, 사장이 지시한 일, 이사가 지시한 일은 시간과의 개념을 두시면서 반드시 목숨을 걸고 끝낸다는 생각으로 임해야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신입사원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멘토링 개념을 하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임해야 될 자세의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지시가 내리든 어떠한 내용이 있든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회사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바쁩니다. 바쁜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신입사원으로서 살아갈 자세입니다. 모든 일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하라. 나는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예상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생된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가 합니다. 회사는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협업도 통해야 될 것이고, 내용도 받고, 자료도 받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프로젝트의 준비도 하면서 결과 보고까지 마련을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예상된 수반을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결코 실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지시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한번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중에 업무를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모든 일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 이러한 부분이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또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리 보고를 해야 되겠다든지 업무를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작성을 하고 방법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뭐 100번 이상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정말 연습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예상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하고 연습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상사의 시간은 금이다. 상사의 말에 호응해라. 항상 귀를 열고 있어라. 상사의 시간은 금이라는 원칙과 개념만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상사의 말에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사의 피드백이 달라지는 것을 본인 또한 느낄 수가 있으며 내 일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하는 말, 상사의 하는 말을 갖다가 본인한테 하는 지시가 아니라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다음 일이나 다음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나 조금 더 접근 방법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임하는 자세는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생각으로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인사의 중요성. 이 부분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인사는 어, 회사뿐만이 아닌 인성적인 문제로도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배려를 나타내고 반갑다는 의사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나의 인성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생각으로 항상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를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형식이 되더라도 인사는 항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 전술을 가져라.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에 있어서는 뭐든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을 떠나서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미리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어떻게 펼치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전술을 가져야 됩니다. 상사를 대함에 있어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사가 다 좋은 상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나쁜 상사, 잘 못 가르쳐 주는 상사, 맨날 욕만 먹는 상사, 여러 상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형식의 같은 방법으로 상사를 대한다면 100의 100은 절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를 대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행동과 내역을 판단하시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지 어떻게 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상사를 대함에 있어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일에 있어서만 전략과 전술이 필요도 하겠지만 상사를 대함에 있어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동료 및 멘토와 협업하여 전술을 펼치는 것이 일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물 흐르듯이 명확하게 흘러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과 동료, 상사를 대함에 있어서 항상 내용과 맥락이 틀리니 항상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식사를 같이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친한 사람, 아닌 사람에 나타내는 그 척도 중에 하나도 보입니다. 상사와 무조건 식사를 같이 해라. 부선의 동료와 식사를 같이 해라. 나는 식사 시간만큼은 내 즐기고 싶은데, 나 혼자 먹고 싶은데, 뭐 그런 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식사 시간만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론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상사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윗상사와 내가 당신과의 어떠한 유대관계를 교류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의 가치도 됩니다. 내부 부서에서도 동료와 같이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은 협업 업무에 있어서도 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도 친근감의 표시, 없었던 내용, 좀 편안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같이 해라는 부분도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내용을 공유하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식사입니다. 밥을 먹으면 싫은 소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덜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러므로 상사 및 부선의 동료와 식사를 같이 하는 방법도 정말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보고서는 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보고서의 중요성.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상사 및 대표이사가 토시나 틀린 말을 할 경우가 극히 줄어듭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과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뭐 기안서인지, 뭐 부서별로 따지면 기획부서, 관리부서, 뭐 인사부서, 생산, 뭐 영업 파트, 뭐 품질 파트, 많은 파트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보고서나 기안서를 작성을 한다면 문제가 될 요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OW1H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입니다. 언제. 첫 번째, 언제라는 부분에 있다. 그런다면, 내가 이 업무를 언제 시작하지? 언제 해야 되지? 이 어디서 해야 되지?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하는 것이지? 이 프로젝트를 누가 하는 것이지? 무엇을, 이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 것이지? 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육하 원칙의 입각에서 작성을 한다면 물샐 틈 없이 빠져나갈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가 나타내는 부분과 어떻게 보고를 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이 바로 수명과 보고입니다. 회사는 보고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내가 보고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쪽팔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신입사원이라면 수명과 보고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 50%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수명이 무엇이냐? 받을 숫자의 목수명입니다. 왜 이런 대단한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말 그대로 지시를 내는 것은 목숨처럼 여기면서 받드는 것이 수명과 보고입니다. 명사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명령 및 지시를 받는다는 뜻이 될 것이고 수명과 보고에 있어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명과 보고, 수명과 보고의 기본, 뭐 업무 노트를 준비한다든지 OW1H를 파악을 해서 즉시 시행을 원칙이 되겠죠. 수시 보고가 원칙이면서 자료의 확인 및 상황을 확인한 후 보고한다.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사 위의 명령은 미리 정해진 업무가 아닌다면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명령을 받지 않고 상사에게 명령의 경위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보고의 형태입니다. 홍자 벅찬 명령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파악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될 것이며 포린의 처리 기능 불가능을 우선 보고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기밀에 속하는 명령은 당연히 기밀을 지키고 자료를 복원하고 보고의 형태는 추가 지시를 받고 수시 보고는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부재 시 신속한 연락과 승인 및 처리, 자의적 판단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료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 동료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멘토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윗선임이나 그런 분들에게서 협조 및 요청이 물어봐야 될 것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임을 보고를 하고 선임자와 논의 후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책임지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겠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통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나 업무에 있어서 책임진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명령의 수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우선은 중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실행 곤란한 시점에서 즉시 보고를 하고 추가적 수명 후 업무 수행 및 보고를 갖다가 피드백을 받아서 거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상사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일 때는 우선 명령을 받고 처리 전, 처리 중, 처리 후의 과정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리 전에는 명령의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처리 중에는 진행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처리 후에는 결과 보고 또는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 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상사와 유대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될 것입니다. 명령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는 바뀐 명령의 수행을 할 것이며 비판적 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상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웬만하면 낫지가 않습니다. 수시 보고와 건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업무 수행 후 분석과 좌우 대처가 필요합니다. 명령이 애매할 때는 한 번 더 좀 좋게 질문을 통해 명령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차 확인해도 애매한 경우에는 맞선임이나 논의 후 실행을 하고 또는 수시 보고 또는 의도를 중간중간에 한 번쯤 더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런 명령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선임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상사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나만 바쁜 것이 아니라 상사도 항상 바쁩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명령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면 반드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형태로는 중간 보고, 결과 보고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충고를 받았을 때는 성실히 답변하고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고 형태로는 즉시 시정 후 시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요령은 업무 노트에 기록을 하고 업무 일정표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전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낫습니다. 보고 시에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과정을 시간 경과선으로 보고를 합니다. 바로 상사의 시간도 금이라는 뜻입니다. 되도록 한 장의 보고서의 내용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로 하는 보고도 괜찮지만 뭔가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거나 좀 긴다면 한 장 정도로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보고해 주는 것도 보고의 방법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상사가 가진 관심을 두고 명령을 내렸던 사항을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상사를 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보고는 짧게 핵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중복되거나 장황한 설명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추가적 지시사항이 없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7가지 지켜야 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물론 신입사원이 지켜야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회사 생활을 1년, 2년, 3년 정도 하면서 내가 인정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사항 및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반영해서 새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